자주 하신 말 있잖아요. 쉬는 건, 자는 건 천국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이 땅에서는 저희가 순교자처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연휴 마지막 날 저희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 너무 뜻깊은 자랑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안상수 장로님, 실례지만 어디 교회를 다니시나요? 인천의 주 예수 사랑교회라고 네.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데, 네네. 이제 원래는 제가 큰 교회에 모셔서 섬겼는데, 네네. 이제 오히려 봉사를 하려면은 네네. 큰 교회에서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몸을 낮춰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 네네. 혹은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지하교회인데 세상에. 그러면 그 교회를 한 지금 섬기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제가 큰 교회를 섬긴 것은 뭐 거의 25년이 됐는데 네네네. 우리 그 조그만 교회는 네네. 2년쯤 됐습니다. 이야, 귀하십니다. 예.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 오셨듯이 예. 마음을 낮추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내시는, 야, 어쩐지 인상이 네. 제가 사실은 상당히 떨려요. 대선 후보님들을 또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님 안상수 예. 위원장님 모셨는데 너무 떨려요. 제가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는 지식이 약해가지고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그 8강 후보까지 갔었죠. 국민의힘에.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이제 원팀 정신으로 어.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네. 지지하고 또 따라서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도 네네. 같이 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 정치인들과의 토크는 사실은 수준이 너무 높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 국민학교 5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리고 저 애청자들께서 풀 스토리 다 듣질 않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앵커님처럼 이렇게 네네. 간단하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를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네요. 안상수 의원의 팬입니다라고 삼소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키키스타에 많은 분들이 와서 파이팅하고 계십니다. 방하나님 입장하셨고요. 네. 중간중간 키키 소리가 나는 거는 입장하시는 거니까 저도 운동 캠프에서 재밌게 어우야 감사합니다. 지금 선물을 쏘셨어요. 차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뮤직님께서 보셨나요? 동네 선정부부 참고로 안상수 위원장님 동네 씨는 저희 신랑입니다. 이 양반도 신앙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는데 근데 와이프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내셨구나. 그러니까요. 저를 위해서 자동차를 쏘니까 네. 근데 저 자동차가 여기서 선물 그림으로 나오는데 정말로 실제 네 어쨌든 잠깐 사실을 미쳤습니다. 우리 윤 기자님 폭주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위축해 있지 말고 편하게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쩐지 기도하시는 분이라 이 마음에 편안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한번 질문해도 그 성실성의껏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참고적으로 또 우리 키키스타에서 섭외를 어쨌든 했는데 나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오신 소감 있다가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키키스타하고 꽤 오랜 친구죠. 그래요? 제가 이제 아까 8강 들어갈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특히 우리 홍 목사가 저랑 같이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 제가 인천광역시장 출신인데 또 죄송합니다만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후배예요. 어린 후배.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렇게 교분이 있었는데 저렇게 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별로 많이 못 봐. 그러게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너무 진하게 열정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키키스타하고 인연이 됐고 지금도 앞으로 키키스타가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틱톡. 중국의 틱톡. 틱톡보다 더 우세한 그런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상수님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요. 오늘 많은 의견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은 중국에만 돈 벌어주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이 중국까지 된다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키키스타는 그렇죠. 우리나라를 돈 벌어주게 하고 소상공인들. 비단 이 키키스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IT 기술이 네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였었는데 이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물건 팔아먹고 이러다가 괜히 기술까지 넘겨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키키스타를 키워서 대칭시켜야 돼.
틱톡을 이길 수 있도록. 야, 오늘 제대로 만났습니다. 킥킥스타와 2번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님의 총괄선대위원장 안상수 후보님. 좋습니다. 먼저 제 20대. 근데 그거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8강까지 가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아쉬움은 없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4강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걸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타났어요. 네이버, 구글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거기서 나오는 지지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판에 우리 원희룡 프로가 1타 강살에서 딱 저를 이겨가지고 저는 4강은 안 되고 4.5강에 머물렀다. 정말 안타까운 강 4.5강. 가장 안타까운 강 4.5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추고 정말 윤석열 후보님의 또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2인자 리더십 바나바처럼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을 해와야 돼요. 이재명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이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3만 불 소득을 일으켜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은 아주 정말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위 주사파, 김정은 쪽에 뭐 지령을 받은 듯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하다가 이분들이 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거의 정권도 비슷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잘못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그 좌파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의 성격으로 갈 수가 있다. 나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가 빠진 거예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고 자유롭게 상업하고 자유롭게 어떤 사회활동하고 이런 것을 딱 북한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보고 배급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나마 우리가 유사한 것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얼마나 못 삽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석유라는 원자재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되는데 우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생산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나눠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중국을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중국에 이제 발 닦아주는 나라 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 발 닦아주면서 살았었어요. 몇 번을 제외하고는 5,000년 역사상 몇 왕조를 제외하고는 중국 놈들, 중국 황제들한테 가서 조아리고 중국 놈들한테 조공 바치고 이러면서 살고 그러면서 10번에 한 번은 또 일본 놈들 와가지고 분탕질 치려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겨우 우리가 근대 100년 가까이 일본한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보고 미국과의 동맹으로 해서 잘 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뒤엎여서 우리가 정말 후진국으로 어렵게 산다. 그래서 지금의 이 2030 세대가 잘못하면 부모 세대보다 잘 못 사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송도를 계획 개발하신 의원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인천국제공항 쪽 세계 기독천 건립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아이고. 와, 이렇게까지도.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전광훈 목사님 그 섬기는 교회 갔었어요.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이제 불러내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는 중에 제가 세계 기독청 얘기를 했더니 이게 유튜브에서 30만 뷰가 돼버렸어. 대박. 그래가지고 이분들 아마 유튜브 보시고 알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를 공중파로 타고 나간 적이 없거든. 그분이 질문을 하길래 세계 기독청을 우리 인천에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언더우드 어펜셀라가 1883년에 인천 앞바다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선교해서 1,000만
성도가 지금 있는데 네네.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활성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근대화되고 세계화되고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한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200여 국가에 15,000 이상 선교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세계 기독청을 인천에다 건설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제 세계 기독인들이 한 10억 명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메카가 없어. 오히려 저쪽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네네네. 사우디의 메카인가요? 그런데 있고 또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 로마의 바티칸이 있고 그런데 네네.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서 그걸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운다면 세계 기독인들이 우리 여기를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큰 세력화가 돼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그 주사파가 준동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제가 그런 것을 정광훈 목사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네네네. 장난삼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만큼 위치도 자리도 네.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그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한마디 어디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후보님의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계제는 아니고 네네. 잘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네네. 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오케이.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우리는 그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의 기조 아래서 북한의 핵 폐기를 하면은 북한과 공조를 하고 자유 세계 진영들과 함께 경제 교류를 해서 지금 3만 불 소득을 5만 불로 이끌고 나간다. 이런 큰 기조를 보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시장 경제, 네. 시장 경제와 함께 그 정부의 어떤 주도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보듬는 그러한 그 경제로 간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을 정부 주도형이라고 해서 네. 큰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고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자꾸 돈을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들이 지금 그야말로 해방됐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옛날에 실패한 것을 답습해서 그것이 문제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만 우리 우파 진영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그 시장 경제, 국민들의 창의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한테 지원하면서 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죠. 어려운 서민들이나 혹은 또 자영업자들 혹은 청년들 그런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서 네네네.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겨야지 거기서 월급도 타고 이래가지고 가정을 운영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일자리. 또 일자리가 거기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또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무조건 돈만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며. 후보님께서. 예. 그러고 네. 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한 1, 2년 지원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사회를 살아가는 또 경제를 이겨내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놀고 먹으니까. 그렇죠. 자생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20세부터 70까지 돈이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생적으로 본인이 능력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서 그 회사에서 근무도 하고 거기서 또 승진도 하고 이러다가 독립도 하고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지 그냥 딸롱딸롱 그냥 힘들다고
그좀 그러면 나중에 어떨 거냐. 돈도 없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네. 저는 지금 네. 안상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네. 말씀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그냥 좋은 거라고 다 먹이는 그럼 그 아이가 탈이 나잖아요. 이가 또 썩지. 그렇죠. 근데 정말 스스로 아이가 운동할 수 있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스스로 건강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냥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키키스타 여러분들의 그 댓글 다 못 읽어드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 말씀 중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키키스타 똑같은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키키스타도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 어른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같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네네. 역시 이제 우리 그런 시장에다가 네. 그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이제 또 현재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피해를 본 것이 소상공인들이에요. 네.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 가까이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 절반이 지금 거의 뭐 문을 닫거나 뭐 네네. 표현하기 어려움 속에 있는 건데 맞아요. 이분들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오. 이것은 직접 현금 지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증 제도라든지 국가에 설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씩 걸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해야 돼. 심사를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돼. 다시 일어나서 어떤 경제 지금 그 소위 생태계 속에서 기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이제 우리 공약 사항이고요. 네. 여기도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운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아까 일자리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일자리 포함해서 어떤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인데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주택 정책이거든요. 아, 그렇죠. 주택에서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주택값이 2배 올라버렸어요. 아하. 2배 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특히 2030 젊은이들은 집살 아예 엄두도 못 너 내고 그냥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역시 이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네. 뭐 2030에서 특별히 이제 30만 원은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또 40, 50대들을 위해서는 뭐 일단 특히 이제 역세권의 주택을 공급을 함으로 해서 그 새로운 그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한 20여만 원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임기 내에 250만 개의 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포기하지 겁니다. 않도록 기회를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위주로 가야지.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은 수요 억제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수요 억제책으로 간다는 게 아니 집이 지금 옛날이랑은 달리 그전에는 뭐 3인, 4인 한 가족, 뭐 심지어는 5, 6인이 한 가족. 우리 어렸을 때는 조그만 학구방집에 세 가족이 살았는데 단칸방에 저는 6명. 우리 다 해서 15명. 화장실이 이제 재래식 화장실 하나가 네. 없어. 그럼 아침에 그냥 배 아파가지고 기다리고 저 동네 수도 가서 했던 때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1인 1가족이야. 그렇죠. 부모하고 애들이 안 살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나는 네. 인천시장 할 때 2002년서부터 8년간 네.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프랑스 파리가 그 당시에 35% 1인 가구. 그럼 서울도 네. 20% 이상이 되더라고. 지금은 1인 가구가 40%가 차이 돼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 위주로 가야지 수요 억제를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그걸 세금이나 뭐 좀 올려가지고 때려잡으니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나 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데모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재명은 무슨 대장동에 그냥 부동산이나 튀겨가지고 지 식구들이나 잘 먹여서 몇천억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뿌리고 지금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말문이 트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인천에 선거를 1200만 평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거기 그렇죠. 선거가 얼마나 근사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장동은
30만 평 쬐끄만 데서 8천억이나 튀겨 먹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놓고 또 네네. 지가 그거를 또 안 했다고 그랬다가 했다고 그랬다가 뭐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3명이나 죽지 않았어요. 네. 왜 죽었겠어? 지가 억울하다 이거야. 딱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자기한테 이걸 하려고 그러니 저 책임을 미루려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죽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죠. 사람이 어디 보면 죽냐고. 그러니까요. 지 가족도 다 놔두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또 이재명 선수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안 했다 했다가 문제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상수 위원장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 방송 김선정 토크쇼는 정말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26분 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오셨습니다. 귀한 걸로 감사하고 이번 설 민심에 변수를 작용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과 양자 토론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1월 30일에 양자 토론이 왜 무산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신 이재명 후보님과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시간대 1대1 정책 토론을 연다고 하는데 이에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빨랐나요? 레디인가요 제가? 어저께 네. 윤석열 후보가 인천 강화에 왔었어요. 예. 안보 전망대에 네네. 가서 북한의 실정을 보고 그 다음에 강화의 풍물시장이라는 데 들렀다 가는데 참고로 안보 전망대는 2008년 제가 인천시장 재임 중에 건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최북단에 와서 북한의 광경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건설한 건데 거기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안보에 관한 현상을 파악을 하고 또 공약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얘기 중에서는 우리는 그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경제 교류하고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그 민간이 감격했다라는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질문대로 네네. 거기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재명과 그 무산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근사하게 하더라고. 완전히 허세, 허풍 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가서 달겨드니까 도망간 거야. 그렇죠.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오겠다고 저쪽으로 그러는데 아니 그 토론하고 이런 자료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럼요. 그걸 못 가져와. 네, 지금 자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냥 보진 않지만. 네, 저 대학원 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쓰시다. 그러잖아요. 네네. 가지고 참고자를 가지고 와야지. 그럼요. 그런데 머릿속에도 다 있는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 그걸 왜 안 했느냐. 내가 지난번에 8강 들어갈 때 이미 그 방송에서 보였지만 이재명이 결재한 서류를 갖다 국민들한테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요. 내 짐작인데 딱 대장동 당신이 이거 결제하지 않았느냐고. 결제가 이재명이 딱 돼 있어. 100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결제한 서류가 10개가 넘는다는 거야. 대장동에 관련해서 나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내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선 요 얘기부터 하고 김동연 씨는 뭐 나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하고 그럴 때 거기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교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뭐 움직인다는 건 좋은데 도대체 김동연하고 우리 이재명이 무슨 토론하고 그런다는 게 무슨 국민들한테 코미디를 한번 보내주겠다는 건지 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1%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지 홍보를 하고 그러고 하여간 이 민주당 송영길이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상상을 넘어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막 속이는 거야. 막 속이는데 이번은 절대 이런 코미디가 없겠네요. 어라 코미디 코미디 프로 제가 개그우먼인데 코미디 맞아. 너무 웃겨요. 개그우먼 가서 항의를 해야 돼. 우리 놈을 뭐 먹고 사란 말이냐? 너희들이 개그다 하면은 나는 뭐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요. 업역 침해다 이래가지고 개그우먼을 웃기는 분들. 1인 시위 가세요. 알겠습니다. 1인 시위 가세요. 네네네. 우리도 네네. 먹고 살 거 줄 알아. 니네들이 개그다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렇죠. 말이 되느냐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도 오늘 밤, 저 1대1 아까 내가 그저 얘기 하나 더 해야 돼. 하세요. 대장동 뭐냐? 국민들이 이제 자꾸 잊어버려지는데. 안상수 위원장님 말문이 아까부터 계속 튀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장동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 갔느냐야. 돈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8천억인데 네. 현찰이 최소 6, 700억에서 최대 한 4천억. 이게 어디를 갔느냐 이거야. 그렇죠. 아무리 현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 이걸 안 하는 거야. 사실은 FIU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이라는 데에서 네. 그 경찰에다가 재작년 벌써 이제 4.15 선거 직전에 뭉친 돈들이 빠져나가서 그걸 조사하라고 하는데 경찰이 뭉개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검찰이 뭉개고 경찰이 뭉개고 그러고 아니 내가 국민들은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이놈들이. 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해서 이거는 발견 세번해야 돼요. 부동산 투기, 네네.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투자도 또 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애들 주려고 한 채 더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투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집값을 올리고 땅을 싸게 빼앗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나 어떤 행정부 지자체가 운영이 되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지. 그쵸. 이런 도둑놈들을 믿고 네. 사느냐 이거야. 그 돈 갖다 누구 줬어요? 판검사 출신들 50억씩 갖다 앵겨준 거 아니야? 그렇죠. 50억. 나는 어떤 때는 그냥 50만 원도 없더라. 50억씩 네. 갖다 입에다 앵겨주고 그냥 입 꽉 틀어먹고. 네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누구를 위한 진짜 과연 맞습니다. 나쁜 현재 상황 내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쯤에서 한번 키키스타 묘미죠.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영상 밑에 여러분 빨간 비디오 같은데 얼른 들어오세요. 네, 우리 안녕하님. 키키스타에서는요 이렇게 양방향 소통 방송이 됩니다. 저희 실시간 현재 우리 안영아 교수님이세요. 네, 경기대 인문학 네, 아시죠? 안시니까 더 안시 안상수 아니면 네네. 네. 네, 저는 키키방송 베스트 토요일 명사전에서 진행하는 안영아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특히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 생기신다서 너무 감동입니다. 그쵸. 네네. 평소 때 정치에서 제가 많이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또 새로 다른 면을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님 서로 상대가 싸우면서 후보들이 말이에요. 서로 판박이 공약들이라고 합니다. 즉 차별성 없는 공약들이라는 쪽에도 똑같이 이게 이거고 그게 그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보고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우리 윤석열 후보를 따라서 한 70%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없는 걸 알거든요. 말은 지금 40%가 아니고 문재인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 여론 조작이 될지 하여간 여론의 어떤 잘못된 투영이 반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문재인 정권하고 같은 유사한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쪽 거 자꾸 카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쪽 거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정치권 전체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재명이가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쵸. 말이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아무 말이 않지.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 때 한 말하고 이게 이율 배반돼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앞에 가서 맞으면 어디 가서는 박근혜가 어떻다고 이쁘다고 했다고 어떤 데가 어디 가서는 박근혜가 밉다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쉽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재명 같은 사람은 사실 정치권에 미안하지만 퇴출돼야 돼요. 여자들 제일 싫어요. 이쁘다가 밉다고 했다면 같아야지. 언제나 이뻐 그래줘야지. 네. 아니 무슨 국민을 그렇게 속여가면서 대통령을 해서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그 형수한테 욕은 그렇게 하고 형한테 욕하는 거 보세요. 도대체 그리고 그냥 검사 사칭에서 전과 사범이고 아니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야. 특히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지. 민주당 야당에도 야당 그쪽이 여당이지.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해필이면 왜 이재명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은 뭐라고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하시는 거고요. 사실. 거기 사실 보면 걸려.
네, 우리 안녕 교수님. 사실 저희도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고 저희가 그분이 안 오르신다는 걸 아는데 다른 분들께 평가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음의 갈증을 해소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와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네.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좋았고 우리 시청자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승리하도록 힘기만 통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씨는 말씀도 잘해요. 말씀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아직은 뭐 결론 맺을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은 뭐 사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도 뭐 윤석열이 월등히 낫죠. 그렇습니다. 낫죠. 우리 또 두 번째 또 우리 수호천사 이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수호천사입니다. 저는 키키스타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홍기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후보님의 총괄선대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우리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차기 대선 판세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강구도로 회귀하는 것으로 어제 바로 2월 1일 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깜짝 상승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도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고요.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달 29일 하루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 43.5%, 이재명 후보가 38.1%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간 격차는 5차 범위 내는 5.4%포인트입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 7.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8%,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0.8%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더 키우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전국적으로는 소위 단일화가 돼야 된다. 단일화는 뭐 여전히 이제 마침 이제 우리 홍준표 네. 대표도 연휴 직전에 설 연휴 직전에 조인했고 또 뭐 당내 이제 완팀은 계속 잘 갈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안철수 네. 또 나아가서 필요하면 뭐 허경영 등을 포함해서 우파 성향의 후보들이 다 그 단일화로 뭉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정권 교체하는 세력이 63%라 했는데 이게 좀 변하질 않아요. 60%대 전후에서 변하질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40에서 45%밖에 아직은 안 되는 것은 요 15%에서 20%의 갭을 단일화가 됐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든 채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소망을 그쵸. 우리 정치권 측에서 네. 잘 받아서 국민들이 투표 때 마음 놓고 그렇죠. 찍을 수 있도록 속 해야 시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쾅. 네, 네. 그렇습니다. 한 그래서 가지만 더 중요한 질문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대신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전국의 최종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1%, 1342만 3,500표를 획득했고요. 홍준표 후보가 24.0%로 785만 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로 699만 8,342표로 단일화가 되었으면 45.4%로 승리해서 이 정부가 정말 이게 위기 속에 정말 이 엄청나게 정말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러한 결론이 났거든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6.8%로 220만 8,771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6.2%, 201만 7,458표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언론 유튜브 공병호 TV에서 현재 이 정권을 넘겨주겠느냐 천만의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 조작 아지트 182개 전국에 설치 발칵 지난 4.15 총선에서도 사전 투표 조작 본부 추정이라는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 권력을 넘겨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킬 것이다. 라는 방송을 보셨는지요? 이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대응감은 있으신지요? 또한 야권 후보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사전선거 한 명도 안 해도 27%로 세팅되었다. 20대 총선에 15%, 21대 총선에서 26%, 사전선거에 QR코드로 선거게임 끝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뭐 저도 당연히 듣고 있고요. 예. 당에서도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럼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 상권 불입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정부에 설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투표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개표할 당시에 네네. 소위 전자투표로만 일방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수개표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야 간의 협상을 해야 된다. 선거법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일방적으로는 안 되니까. 네네. 그런 그 부정선거에 관한 사례 또 예측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잘 취합을 해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다. 이제 아마 조만간 그런 그 선거법 말하자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당에서 아마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네네.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역시 합의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윤비정 각자 하여간 표를 지켜야 돼. 그럼요. 나의 소신껏 그럼요. 우리 윤비정 원장님께서 정권 교체되면 교회 핍박 문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거 방향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뭐 정권 우리가 바뀌게 네네. 되면 소위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네네. 좀 생활과 같이 겸비된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네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정치 방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우. 7, 80%. 네. 아니 지하철은 그냥 빽빽하게 가는데 네, 교회 말이에요. 가서 뭘 이렇게 떨어져서 맞아요. 예배 보는 사람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지옥 처리에 마스크 거기서 다 다 쓰고, 지금 예. 그런 거는 왜 저 문제였느냐.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무한 폐렴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특정 종교에다가 그냥 다 뒤집어 씌워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네.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건 뭐 물론 발생은 되긴 했지만 그쪽이 중국과 교류가 돼서 네네. 와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처음에 전파가 빨리 된 것은 사실인데 네네. 그러나 그것이 뭐 그 교회 핍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도 사실 설날인데 무슨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안 되잖아요. 못 봐요. 성묘도 안 되고. 아니 도대체 죄송한데 말씀 중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키케스타가 설날 때 서로 영상으로 네. 세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네. 부모님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또 뭐 6명 이하는 허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 말씀은 뭐냐. 아니 지금 가족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고 손자가 할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딸이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무슨 국가에서 지들이 건답시고 사람만 통제하고 얼마든지 정말 손잘 닦고 맞아요. 뭐 그야말로 맞아요. 열 체크 잘하고 QR코드 잘하고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태세로 가다 보면 되는 거지. 마스크 잘 쓰고 네. 이거는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다 멈추게 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네, 저희 예, 너무 예. 속상합니다. 윤석열을 보면은 후보가 되면은 특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위중증 환자 별도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또 연수원 같은 것을 임시병원을 활용해서 네. 거기에서 확진자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지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간호 군단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은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스스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우리 안상수 총괄선대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장동 범인은 윤석열이 언급된 화천대유, 김만배의 녹취록 보도를 막은 윤석열이 범인이다라고 지난 YTN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MBC 뉴스 2021년도 9월 29일 방송에 의하면 대장동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19억원에 매입하는 다운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에서 몰랐다고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설마 했던 일이 눈앞으로 제20대 대통령 후보 등록일 이후에 본선거 등록일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김만배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가 입을 열면 윤석열 후보는 끝날 것이니 YTN은 윤석열 녹취록을 즉시 공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이 안상수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 전에 오. 경선할 때 네네.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네네. 그러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거나 위험이 없는 사람이 나가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측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재미를 봤거든. 김대엽이라는 병풍에서 있지도 않은 거 얘기해가지고 결국 선거는 우리가 지고 그 사람은 진역 갔다 나오고 네. 또 뭐 서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회창 뭐 부인이든가가 무슨 20만 불을 어느 건설회사에서 받았다고 폭로해가지고 현재 선거는 지고 그 사람은 진역 갔다 나와서 지금도 국회의원 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저 사람들이 그 새빨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새빨간 건 거짓말이고 또 하나의 그런 공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몇 푼이나 돼. 몇억 뭐 다운 계약서 써든지 말하든지 했겠지. 저희들을 몇천억씩 캐쳐먹으면서 무슨 내가 이거 방송이니까 함부로 얘기했어. 더 심한 말은 못하시고 네, 여기까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그거는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다 한번 살펴보자는 뜻인데 지금 그 전모를 보니까 네네. 이게 정말 그 8천억이나 헤쳐먹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옛말에 무슨 뭐 묻은 개를 뭐 나무란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거는 완전히 그 악마 소굴이고 네네네. 우리 쪽은 저 사람들한테 공작당하고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부모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지금 안상수 총괄선대위원장님, 대한민국 5,180만 국민 중에서 지금 작년에 2월 23일부터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이 정부가 무려 자그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오늘 현재 6,772명이나 죽었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백신 네. 안 맞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6,772명이 죽었다고요. 이 백신의 연관성이 다 없대요. 정말 이 백신의 이 피해를 입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시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의연 청장이나 여기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들 지금 뭐 백신에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많은 네. 사람들이 백신을 안 네. 맞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매장이나 가게라든지. 네. 이것도 약간 네. 인권, 네. 기본권에 대한 네. 문제 아닌가. 네. 그 법원에서도 그게 부당하다고 네네. 판단이 났죠.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어떤 정책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네네. 선 조치하고 나중에 그것을 밝혀내는 그래서 그런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못 가게 하는 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소위 우리가 앞으로 애프터 팬데믹과 비포 팬데믹으로 네네네. 세상이 바뀔 텐데 그렇죠. 우리 윤석열 쪽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그것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2년 동안 엉터리로 다 해놓은 거를 지가 무슨 잘하려면 벌써 잘하지. 이재명이가 같이 민주당이 같이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팀이라고 네네. 어디다 대고 지금 와가지고 달려한다는 거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 공약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를 이제 보건부와 복지부로 좀 나누겠다. 네네. 그래서 보건에 관해서 아주 정말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댓글을 다 못 읽어드린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마지막 또 공식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건부, 복지부, 여가부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의 통수권자는 누구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바로 2022년 3월 9일까지 35일 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인의 독점 기술로 개발된 유튜브 방송보다 더 좋은 1인 방송통합, 멀티미디어 플랫폼 방송인 KK스타 방송의 바쁘신 일정에도 연휴 마지막 날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쉬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바쁘신 일정에도 와시고 긴 시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네. 양방향으로 하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아주 좋은데요. 그쵸.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서 대화도 해가면서 하니까 네.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소통이 빠르니까. 네. 끝으로 대한민국의 5,180만 국민 여러분과 키키스타 방송 전국의 5만 명 이상의 회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께서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셔서 위기 속으로 침몰해가는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하셔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방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하는 한미 강화를 통해서 우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빠의 마음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네네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정말 국가의 위기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아주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방향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국민들 귀에 서른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오케이. 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찍 시작한 관계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질문이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께서 1월 31일 오마이TV에서 책임 총리제를 고리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와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체제에서 결선 투표가 없는 마당에 어떻게 연립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송영길 대표는 그 고리가 책임 총리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정부 조직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최종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현행 헌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구상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열린 자세이고 코드가 맞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부 총리제 공약을 제시했고 종합행정을 해본 경험과 정책 방향에서 공감하기 더 낫다고 본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책임 총리제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선수도 아무 말 잔치 대회장이 아무 말 잔치. 그러니까요. 자주 나오시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이 많네요. 아무 말 잔치가. 무슨 그냥 다 해보는 소리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완전히 좌파 쪽하고는 결별이 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거기서 무슨 대통령을 내주든지 안철수한테. 그럼 모를까. 뭘 거기다 대고 무슨 약속을 아침에 한 약속, 저녁에 한 약속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가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무슨 개인적인 관계로 이게 정리가 될 일이 아니죠. 네네. 서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를 위하고 어떤 국민을 위해서 대결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 마당에 무슨 둘이 무슨 사이가 조금 뭐 어떠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괜히 한번 우리 분란시켜 보려고 네네. 이간질하는 거죠. 음흠. 아마 다 잘 될 겁니다. 아마 네네. 다 그 이재명만 빼고는 아마 심상정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심상정은 네네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의 후보들은 전부 다 대동단결해서 네네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60%의 네네. 국민들의 뜻에 호응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국민의힘. 곧 국민의힘은요, 양반 플러스 열정 플러스 지혜. 마음에 드십니까? 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안상수 위원장님 만나보니까 정말 고급지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인격이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네, 무엇보다 하늘에 맡기고요. 우리가 네. 해야 될 일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할 일은 응원과 기도뿐인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오늘 귀한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녀 개그우먼과 함께한 시간도 좋았죠? 그렇습니다. 어머나 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너무 좋았고 네네. 영원히 못 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정월 네네. 초이틀. 이민년. 영원히. 네네네. 우리 무엇보다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건강하셔야 네. 또 주어진 역할들을 예.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상수 총괄 선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정이 김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네요. 그죠? 아이고야. 김선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최고. 저희 사진 한번 좋아. 딱 찍으셨네, 주나? 네, 그래도 한번 네, 정식으로 2번. 승리! 자, 문을 가서 뒤로 가시죠. 들어오세요.